어, 명상으로 세상 바꾸기 네 번째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은 여행 명상으로 집단지혜 깨우기. 말이 좀 생소하시죠? 여행 명상으로 집단지혜 깨우기.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여행하듯 명상하면 집단지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행하듯 명상을 하면 어떻게 집단지혜를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여행들 많이 다녀보셨죠? 여행을 갔다 오면 그 삶이 새롭게 보이죠. 왜 삶이 새롭게 보일까요? 여기 예문이 뭐 생각들 해보셨나요? 첫 번째가 신나게 놀아서, 두 번째 잘 먹고 푹 쉬어서, 세 번째 새로운 경험을 해서, 네 번째 보는 눈이 달라져서. 이 중에서 그 어떤 게 맞는 답인 것 같아요? 하시면 다 돼요. 해당이 되죠.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해당이 된다고. 다른 5, 분들은 5, 5번은 없는데 1, 2, 3, 4 모두 다 5번. 다 합쳐서 지난번 학습 효과가 네. 있어가지고 선생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예. 저는 모두 다라고 생각해요. 모두 다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예. 한번 3번 한번 새로운 경험을 해서 3번과 정답을 한번 맞히기 전에 힌트를 좀 들어볼게요. 음. 그 제프 호킨스라는 사람이 쓴 생각하는 기계 248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낯선 나라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감각 대상을 파악하느라고 피질이 모든 능력을 쏟아붓는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몰입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여행의 기쁨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새로운 감각 대상을 파악하느라고 그 모든 신경을 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몰입하게 되고 그 여행의 기쁨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어떤 거에 답이? 새로운 경험. 3번으로 지금 얘기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행의 기쁨은 몰입에서 오는 기쁨을 넘어선다. 여행의 즐거움은 낯설게 하기를 통해 깨달음의 기쁨으로 비약한다. 시도 때도 없이 오감을 두드리는 낯선 문물들은 기존 지식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무시해 보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한다. 나름 합리적이네. 내 사고가 문제였나? 여기까지 도달하면 그간 익숙한 삶의 방식이 낯설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낯설음은 우리를 새로운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보면은 정답이 뭐예요? 4번. 4번. 4번이죠? 1번, 2번, 3번이 다 관계가 있는데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을 갔다 오면은 이 낯선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그 경험 속에서 새로운 지혜가 발굴이 돼요.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 여행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색다른 경험은 고정관념을 깨고 틀에 박힌 시야를 넓혀준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어요? 여행지에 집중하는 거요. 여행지에 집중하는 거. 또 잘 모르시겠어요? 자, 그럼 또 힌트를 드려야지. 여행을 하는 심리란 무엇인가? 수용성이 제일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용적 태도를 취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장소로 다가가게 된다. 여기 보면 여행을 잘하려고 그러면 그 낯선 걸 수용해야 된다 그러죠. 자, 이걸 정리하면 야, 여행을 잘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짐은 최대한 가볍게 써야 되고 훌쩍 떠나야 돼요. 여행 가서 쓸 거 다 끌고 가면 힘들어요. 두 번째, 여행지 낯선 문화를 보고 다르다고 배척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경험해야 돼요. 두 번째, 이건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낯선 체험에 충실하며 낯선 나라의 다른 문화에서 지혜를 깨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1, 2, 3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는 김치 등 고급 음식 먹으면서 잠시
마음을 푸는 거, 요 네 가지를 하셔야지 여러분들 여행을 재미있게 하고 돌아와서 여행지 깨친 새로운 지혜로 삶을 새롭게 바꿔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오늘 제목이 여행 명상으로 집단지혜 깨우기니까 이 네 가지를 어떻게 명상에 적용할지 그걸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건강한 포기로 탐욕, 성냄, 무지편견에서 벗어나기. 사진 보이시나요? 제주도에서 풍랑이 나가지고 낚싯배가 지금 저 어둠 속에 갇혀서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당황하니까 갖고 있는 그 손전등 있죠? 그걸 비치고 막 길을 찾으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잠시 불을 꺼봅시다. 예? 그래서 불을 끄니까 어떻게 변해요? 저 멀리 있는 등대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죽을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손전등을 꺼내가지고 자가 길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에 불빛이 가득 타죠. 그러니까 바깥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요 멀리 있는 등대불빛이 있죠. 그 불빛이 삿띠예요. 삿띠는 깨어 알아차리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탐욕, 성냄, 무지편견, 두려움, 걱정 이런 거를 다 꺼야 돼요. 그걸 끄지 않으면 이 삿띠가 활성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들 왜 눈을 감고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서 떠오르는 것들을 간섭하지 않고 보면 삿띠가 보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첫 번째 할 일이 자기 마음에 불을 끄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탐욕, 성냄, 무지편견,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알아차림의 기능은 활성화되지 않아요. 어떤 게 사띠 기능인가 이걸 경전에서 한번 보겠어요. 분석경이라는 그 초기 경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일일러 삿대의 기능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몸을 관찰해서 머무는데 그 전에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먼저 버려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경전에 써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서 그냥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머문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 사띠를 그 소극적 관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제가 보기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자, 우리 잠깐 명상 한번 해볼게요. 자, 다들 눈을 감아보세요. 자, 눈을 감고 이완 호흡을 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깨어 알아차림을 시작합니다. 마음이 안에 있나, 밖에 있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나, 바깥 세상에 있나? 한번 잘 살펴보세요. 마음이 안에 있나, 밖에 있나? 자, 두 번째는 내 마음이 현재 있나, 과거 미래를 돌고 있나 잘 살펴보세요. 자,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현재 있나, 과거 미래를 돌고 있나 잘 살펴보세요. 자, 살펴본 것인 거를 잘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
내가 내 마음을 확실하게 알아차리고 있나, 대강 알아차리고 있나, 그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이 안에 있나, 밖에 있나, 마음이 현재에 있나, 과거미를 떠돌고 있나, 내 마음이 대상들을 확실하게 알아차리고 있나, 대충 알아차리고 있나, 그 세 가지를 잘 살펴보세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이 안에 있나, 밖에 있나, 마음이 현재 있나, 과거, 미래를 떠돌고 있나, 마음이 확실하게 알아차리고 있나, 대강 알아차리고 있나, 이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숨 들이셨다가 내쉬고, 숨 들이셨다가 내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이 안에 있나, 밖에 있나, 현재 있나, 과거를 떠돌고 있나, 확실하게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나, 대충 알아차리고 있나, 잘 관찰하시면서 눈을 뜨세요. 자, 숨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눈을 떠보세요. 자,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마음이 안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다는 거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생각들,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내 마음이 밖을 떠돌고 있었던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아, 두 분. 자, 두 번째로 내 마음이 현재에 있었어요? 과거면을 떠돌고 있었어요? 현재에 내 마음이 있었던 분. 현재에 있다는 거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과거에 있었다는 얘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거를 열심히 관찰하고 있어요. 대충 관찰하고 있어요. 열심히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음. 대충 보신 분. 대충 보신 분들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우리가 기준점으로 잡아요. 근데 마음이 밖에 있고 안에 있고, 마음이 현재에 있고 과거 미래에 있고, 마음이 잘 관찰하고 있고 대충 관찰하고 있고, 그거를 가르는 그 밑바탕은 뭐가 있어요? 탐욕과 성냄, 무지편견 이런 게 들끓고 있으면 내가 세상살이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생각을 못 넣으면 자기 마음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세상살이에 대한 가려와 집착을 내려놨는지 안 놨는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요 세 가지예요. 마음이 안에 있나 밖에 있나, 현재에 있나 과거 미래에 있나, 내가 열심히 보고 있나. 자, 다시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숨을 한번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자, 눈을 감고 이완호흡을 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깨어 알아차림을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안에 있나
바뀌어 있나? 내 마음이 과거 미래를 떠돌고 있나? 지금 여기 있나? 내 마음이 떠오르는 대상들을 확실하게 알아차리고 있나? 내가 알아차리고 있나? 잘 관찰해 보세요. 세상살이 일에 아직 관심을 끊지 못했으면 내 마음이 밖을 떠돌고 있고 내 마음이 과거 미래를 떠돌고 대충대충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 세상살이에 대한 가려야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건강하게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현상들을 관찰하게 되고 그것들을 확실하게 알아차리면서 진리를 깨우치게 됩니다. 자,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자,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눈을 뜨세요. 자, 눈을 뜨세요. 이번에는 마음이 안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자, 안에 있었던 손 들어보세요. 두 분, 세 분, 네 분. 그 다음에 마음이 현재 있었던 분. 대상을 관찰하셨던 분. 좋아요. 그 다음에 그 관찰을 잘 했던 분. 대충대충 하지 않고. 예, 좋아요. 이제 기억하시겠죠? 어떤 게 초점인지 그걸 잘 기억하세요. 자, 명상을 잘하는 두 번째 방법. 싫다고, 배척 않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 관찰하기. 아까 여행지에 가서 낯선 문화를 배척한다 그랬죠? 싫다고 배척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마음에 떠오르고 사라지는 것을 수용 관찰해야 돼요. 명상을 잘하는 두 번째 원칙이에요. 이거는 여행을 할 때 낯선 문화라고 배척하지 말고 최대한 체험하기 거기서 오는 거예요. 자, 명상 제1규칙은 무대형 수용 관찰하기예요. 명상 중 떠오르는 것은 과거 행동의 결과물이다. 지나간 일과 씨름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이다. 과거 행위 결과에 따라 일어난 마음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수용하고 새로운 행위를 통해 유익한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한 발 떨어져서 무대형으로 관찰하면서 자신의 인지된 방식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세상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명상입니다. 이 무대형 수용 관찰하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이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행동의 결과물들이 자연히 떠오르는 거예요. 이 과거 행동 결과물은 뭐냐면 어떤 사건을 겪어서 그걸 인지하고 대응하는 습관적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보고 있으면 아, 내가 과거 이런 일 있을 때 이렇게 대응했구나. 이건 별로 유익하지 않은 대응 방법인데 이건 괜찮았는데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보다 보면은 자신의 인지 대응 방식, 내가 세상을 만나고 그 세상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금방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명상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과거 행동 결과가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응해봤자. 근데 거기에 달라붙어서 그거 아닌데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저거 없애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해보는 거는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번의 소용 없어요.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냥 어떻게 대응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 아 내가 이렇게 해왔네. 내가 꼭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네. 매번 똑같이 대응하고 있는데 이건 내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네. 그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 뭐 안에 있는 집단 지혜가 발동을 하면서 아 이거 이렇게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명상의 목적이에요. 그 때문에 명상을 할 때 제일 원칙은 무대응 관찰.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혹시 이렇게 안 떠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과거에 어떤 것들이 안 떠오르는 분도 계시냐고요. 있죠. 아, 아니, 제가 어디서 음, 보니까, 음. 사람, 마치 알고리즘처럼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러면, 정상인데, 음, 네, 말씀하세요. 음. 그래서 저는, 그럼 과거를 깨끗하고, 뭐, 음, 죄도 조금 더 안 짓고, 그렇게 음. 사는 사람들은 안 떠오르나 싶어서요. 그게 아니고요. 과거에 게 다 떠오르죠. 그 안 떠오르는 건 인간이 아닌 거죠. 근데 이걸 자꾸 보다 보면 거기에 집착하는 게 쓸데없다는 걸 알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데 그 집착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돼. 그러면 그 떠오르고 사라지는 게 굉장히 빨라져요. 그냥 일어났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관심이 없어지면서 내 인지대응 방식을 관찰하는 거 거기에 몰두하게 돼요. 그럼 뭔가 이제 내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오르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떠오르는데 거기에 관심이 줄고 그걸 계속 보다 보면 마지막 순간 가면은 그 떠오르고 일어나 사라지는 게 한순간에 없어지고 조용해져요. 그게 한참 가요. 그때 깜빡게 조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근데 깨고 나면 그때 이제 깨달음이 와요. 아, 내가 쓸데없는 거 집착했구나. 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럼 이제 머리가 맑아지고 그때부터 새로운 지혜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 그 라디오 주파수 얘기한 적 있어요? 명상을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라디오 주파수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 주파수가 엄청 빨라져가지고 그 뭔가 일어났다 사라진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시냇물이 쭉 흘러가다 바다에 가면은 물이 퍼지면서 조용해지죠. 그런 것처럼 한순간에 마음이 일어나 사라지는 게 그냥 서요. 그리고 조용해져요. 그리고 깜빡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근데 깼을 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면 이게 일시적 개탈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해보시다 보면 이제 나중에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자, 다들 눈 감으세요. 아까 하던 거 이어서 계속 합니다. 자, 눈을 감고 이완 호흡을 합니다.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깨어 알아차린 명상을 시작합니다. 마음이 안에 있나 밖에 있나 마음이 현재 있나
건물을 떠들고 있나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이 일어나고 사라진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개입하지 말고 그냥 한 발 떨어져서 살펴만 보세요. 그게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펴만 보세요. 다 일어나는 것은 이유가 있어 일어나는 거고 사라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과거 여러분의 행동의 찌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매달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나간 일입니다. 그냥 한 발 떨어져서 살펴만 보세요.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것을 없애고자 함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진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한 발 떨어져서 살펴보세요. 자,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눈을 떠보세요. 그냥 명상 계속 할까요? 그럼 좋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명상하는 원리를 이해해야지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같이 하는 것보다는 명상하는 원리를 여러분들 알려주는데 주력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끝나면 다음번 할 때는 실습을 좀 더 많이 할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이 사진 보이시죠? 여기가 어디인 것 같아요? 하늘? 바닷속 같습니다. 물고기, 아, 고래. 요거는 배, 이거는 바다예요. 음. 비행기 위에서 배를 내려다보면 이렇게 보여요. 멀리 떨어져 본 거죠. 네. 그런데 요 배 가까이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 바다는 파도가 칠까요? 안 칠까요? 잔잔해 보여요. 잔재가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파도가 치고 있어요. 이 배는 그 파도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음. 한 발 떨어뜨려 놓고 보니까 아주 평화롭게 잔잔하게. 보이는 거죠. 음. 우리 인생은 그 배를 타고 거친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갈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도 많고 화도 나고 복잡하죠. 근데 지나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지나놓고 나면 이렇게 평화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발 떨어져서 넓게 보는 이유. 인생 곡선을 그려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굴곡이 많은지. 하지만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을 보통 마음은 대상 없이는 한순간도 버티지 못합니다. 싫어하면서도 미운 대상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럴 때 한 발 떨어져서 넓게 전경과 배경을 함께 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없이 일어나는 마음은 없다. 그런 말을 해요. 싫어 하면서도 미운 대상을 반복해 떠올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은 대상 없이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 한 발 떨어져서 넓게 전경과 배경을 함께 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사람 보셨나요? 어떤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 싫어하는데 그 사람 생각을 떠나질 못해. 싫다 그러면서도 지겹고 싫으면 얘기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그렇게 푸념을 해. 내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정말 고생이야. 그 사람 너무 힘들어. 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 마음은 그거를 잡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잡지 않으면 자기 삶이 생생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꾸어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새로운 걸 뭔가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운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운이 있는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캐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래서 자기 행동을 수정해서 그 좋은 어드밴테이지 있는 것을 잡아가는 거예요. 예, 비슷해요. 운 있는 사람들은 매일 똑같은 길 가지 않아요. 낯선 길을 가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두침침한 그런 일에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왜 그걸 붙잡고 있냐? 그래서 붙잡고 있어야지 살 것 같으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이 없는 사람들은 방 안에만 있으니까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옛날 일, 지긋지긋한 일들, 그런 것만 마음에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운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어제 안 가봤던 길, 거길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요거 한번 볼까요? 내 가운데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보여요? 그렇지 않게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네. 약간 경직된 웃음 같기도 한데. 요 사람만 보면 행복하게 보이죠? 네. 이 옆에 사람 보면 어때요? 옆에 사람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자, 한번 이거 보세요. 그 밑에. 요거는 옆에 사람도 웃고 있죠? 당연히 행복해 보이죠? 음. 이게 우리 어떤 사물을 볼 때 이 앞에 있는 것 보는 습관을 들이면 남들은 몰라요. 자기 멋을 살아. 근데 뒤 배경까지 같이 보기 시작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한 발 들어서 멀리 본다 그랬죠? 한 발 들어서 멀리 보이면 배만 보여요? 바다도 보여요? 같이 바다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전경과 배경을 같이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주변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만 좋으면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들이야 울든 뭐 찌그리 살든 배가 고프든 어쨌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전 이상하지 않은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때만 나도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면 한 발 떨어져 보냐 안 보냐, 전경과 배경을 같이 보냐 안 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변화 놓지 않고 연속해서 보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죠? 찔이야. 톱질하고. 톱질할 때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톱질을 해요? 자르는 곳. 나무에 잘리는 거 여기만 보죠. 다른 데 신경 안 쓰죠. 톱질할 때 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다 보지 않아요. 딱 여기만 봐요. 요 집만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톱질하면 이게 쓸려나가요. 쓸려나가는 변화를 놓치지 않고 연속해서 보려고 요 지역만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게 잘라졌구나, 안 잘라졌구나, 더 잘라야 되나, 그만 잘라도 되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지 않고 왔다 갔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변화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찰할 때는 그 마음을 이렇게 한 곳에 딱 고정시켜 놓고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그걸 연속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연속해서 놓치지 않고 계속 보는 이유. 마음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틈만 나면 과거와 미래를 헤집고 다니며
후회와 걱정으로 에너지를 낭비한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려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 한다. 연속해서 놓치지 않고 마음 변화 관찰하기는 우리 마음을 지금 여기에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 중간에 한눈 팔면 흐름이 끊겨 그 변화 과정을 볼 수 없다. 연속해서 놓지 않고 계속 보는 이유는 그 삶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 가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눈 감고 자기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보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 마음에 이렇게 휩쓸려 버릇하는데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한 발 떨어져서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한 곳에 고정시켜 놓고 그걸 톱질하듯이 그 변화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변화하는 걸 보는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눈을 감아보세요. 이번에는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눈을 감으시고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어보세요. 어떤 감정도 그 지속 시간은 1분 30초를 넘지 못합니다. 최근에 마음을 흔들었던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기쁜 일, 기분 나쁜 일이었든 관계없이 최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감정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 발 떨어뜨려 놓고 그냥 바라만 보세요. 그 감정이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그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게 보이시나요? 어떤 감정도 1분 30초가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최근에 마음을 흔들었던 감정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한 발 떨어져서 바라만 보세요. 그 감정이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게 보이시나요? 어떤 감정도 1분 30초가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나의 부정적 감정은 오래 지속될까요? 나를 연속해서 관찰하지 못하고 부정적 감정이 일으키는 불안, 걱정 등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자,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눈을 떠보세요. 숨 그 들이쉬고 내쉬면서 눈을 떠보세요. 어떠하셨어요? 그 감정이 이렇게 변하는 게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감정이 이렇게 그 사라지는 게 보여요? 아니면 그 감정 말고 다른 게 떠오르는 건 보셨어요? 네, 다른 게 떠올랐어요. 다른 게. 그러면 그 감정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감정이 사라지면 다음 감정이 떠올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감정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 그 감정이 반복해서 떠올라요. 이거는 좀 쉽지 않거든요. 훈련 한참 해야 돼요. 이번에 그걸 한번 해봅시다. 눈을 감으시고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고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자기 마음에서 떠올랐다 사라지는 생각이나 이미지나 느낌이나 이런 걸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30초 동안 몇 개의 생각이나 이미지나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지는지 한번 쉬어보겠어요. 자, 준비하고 시작. 자기 마음에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미지가 몇 개나 일어났다 사라지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뭐, 몇 개나 관찰이 돼요? 5개요? 네, 5개. 네, 또 다른 분들 7개요. 7개? 어이구야, 40 동안 많이 봤네. 호흡하는 거 외에 없어요. 그냥 숨 쉬고 들숨 날숨하고 음, 내가 불렀다 음. 들어갔다 하는 그거 하고 내 다리나 이런 데 어떤 느낌 그런 것만 하고 그 외에 보이는 건 없었어요. 배 들고 나는 느낌이 매번 달라요. 그 매번 달라지는 느낌을 보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똑같으면 그거는 마음이 이완되긴 하는데 거기서 어떤 삶의 지혜를 발견하지 못해요. 자기 마음에 인지된 방법, 그거를 발견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보통 사람이 1분간에 25개에서 50개의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연구해서 밝혀낸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분간 한 5개에서 10개 정도, 그 정도 생각을 볼 수 있으면 자기 인지대응 그 패턴이 변하는 거, 내 인지대응 습관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자기 마음을 한번 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눈을 감으세요. 잠시 눈을 감고 이완호흡을 한 후에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고 사라지는 것들을 알아차려 보세요. 1분 동안 몇 개의 생각, 몇 개의 이미지, 몇 개의 감정이 감각에 떠오르고 사라지는지. 보통 사람들은 1분에 25개에서 50개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몇 개나 할까요? 잘 살펴보세요. 자, 이번에는 그것들이 어떤 종류의 생각인지, 어떤 종류의 이미지인지, 감정인지 살펴보세요. 먹고 사는 것들의 생각인가? 과학적인 것에 대한 생각인가? 아니면 철학적인 것, 수행에 대한 생각인가? 그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과거의 행동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들이 먹고 사는 것들에 대한 생각인가? 과학적인 것에 대한 생각인가? 아니면 철학적인 건가? 수행에 대한 생각인가? 그리고 그것들은 내가 떠올려서 떠오르나? 아니면 저절로 떠오르나? 자, 숨 들이쉬고 하시면서 눈을 뜨세요.
그 경전에 보면 우리가 하는 생각이 세 종류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가 먹고 사는 것들에 대한 생각, 속세에 관한 생각. 두 번째가 그 전문적인 지식, 과학적인. 두 번째가 수행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요. 여기서 그 1번, 2번 아래로 갈수록 그 유익한 생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내가 떠올렸는지 저절로 떠올랐는지는 한번 판단해 보세요. 명상 잘하는 법 세 번째는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이 사진 보이시죠? 이게 네팔의 고속도로예요. 근데 제가 네팔 여행 갔을 때 이 고속도로를 보고 같이 갔던 사람 몇 명이 그 참 기가 차다. 아니 어떻게 고속도로가 이렇게 허름하냐.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참 네팔에서 못 사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길을 한 2, 30분 가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옆에 막 낭떠러지거든요. 아, 네팔에 진짜 산이 많네. 근데 이 산에다가 고속도로를 4, 5차, 4차선, 6차선, 8차선으로 뻥 뚫어 놓으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 네팔의 그 자연 환경은 다 파괴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네팔의 환경 조건에서는 2차선 고속도로를 만드는 게 최선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말이 이해가 가세요? 네.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그 다름에서 집단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팔 사람들은 이런 험한 산천에 살다 보니까 빨리 가야 되기도 하겠지만 서두르다 보면 사고 나기 십상인 거예요. 이거를 4차선을 깎아보세요. 산사태 여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 조건에서 나름대로의 지혜를 짜내서 2차선을 유지하고 지키는 거예요. 제가 부탄에 가봤는데 부탄은 이거보다 더 심해요. 차가 두 대가 간신히 지나가요. 근데 서로 먼저 길을 비켜줘요. 웃으면서. 그렇게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름에서 오는 다른 삶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지켜야 할 원칙은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다름에서 집단 지혜를 배울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새로운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늑대가 두 마리 있어요.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어. 이게 체로키 인디안의 철화에 나온 얘기인데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검은 늑대요. 예? 검은 늑대. 검은 늑대? 예, 또 네. 다른 분들은 흰 늑대, 검은 늑대가 싸우면 내가 응원하는 늑대가 이겨요. 아, 근데 이긴 늑대는 몇 대 몇으로 이겼을까요? 검은 늑대는 흰 늑대 내가 응원한 늑대가 이기는데 그 늑대는 몇 대 몇으로 이겼을 것 같아요? 1대0. 1대 0. 네. 예. 그 늑대는 51대 49로 이겼어요. 예, 마음속의 승부는 대부분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51대 49처럼 근소의 차이로 결정이 나요. 하지만 그것이 의식에 올라올 때는 99대 1로인 것처럼 보여져요. 이 마음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아 내가 저걸 먹어야 되겠다 결정을 하면 그게 다 같이 느껴져요. 저거 먹으면 살찌지,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야, 저건 뒀다 먹어야 돼, 저거 누구 같이 먹어야 되는데, 많은 생각도 있잖아요. 그게 다 묻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으로. 이때 무의식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49%의 다른 생각들이 제대로 평가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고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고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최근에 다툰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다툰 것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 감정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눈을 감고 최근에 다퉜거나 사이가 안 좋거나 일이 있던 사람을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생각, 감정 이런 걸 관찰해 보세요. 자, 관찰한 것 중에서 다른 종류의 생각, 그거를 두세 개만 골라보세요. 골랐으면 눈을 뜨시고 종이에 적어보세요. 자, 적으신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슴이 아팠어요. 예, 그리고 또, 상대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도 제가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저한테까지 너무 공격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그거를 음. 처음엔 불편했어요? 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예, 가슴이 너무 아팠다. 근데 두 번째로는, 그 친구가 답답하고, 답답했다. 세 예, 번째로는,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한번 얘기했다가 제가 상처를 받아서 음, 지금 한몫하고 있는데 계속 한몫하면은 정말 아나무인이 될 텐데 본인은 전혀 몰라요. 자, 이거를 이제 평상시에는 그 친구하고 관계를 끊어야 되겠어. 안 하는 게 좋아. 이것만 떠올라요. 좀 살펴보면 다른 마음이 떠오르잖아요. 그 밑에서. 그걸 연결시키는 게 그러면, 그 친구는 그냥 상대하지 말아야 돼. 근데 또 하나 마음이 안타깝다고 그랬죠. 네, 상대하지 말아야 돼. 안타까워. 어떻게든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연결되면 마음이 달라지죠. 근데 근데 대부분 예전 사람들은 맨 첫 번째 것만 생각을 해요. 의식 표면에는 그 친구 만나봐야 너무 골치 아파. 그리고 나머지 묻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치는 방법은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내가 지금 다투었던 사람의 관계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다른 종류 말을 세 개만 이렇게 간단하게 문장으로 뽑아요. 그만 봐야 되는데 안타까운데 뭐 해봐야 되는 게 아닌 건가? 그럼 이게 연결되면서 말이 되는 거예요. 답답한 친구지만 안타깝다. 다음엔 내가 한번 뭘 해봐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명상 방법인 거예요.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40, 9%에 묻어지는 40%의 생각이요? 다른 생각들. 항상 밑에 깔려 있다. 그걸 끄집어내서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제 성격상 항상 그거를 지적질 아닌 지적질처럼 얘기를 해줬었는데 음, 요번에 불편한 일 말고 더 크게 공격을 당한 적이 있어서 음, 주변에서도 더 이상은 얘기하지 말아라. 음, 상처받는다 그러는데 제가 상처받는 것도 싫지만 그 음, 친구가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도 많이 안타까운데 그거를 말을 안 해주는 저 자신이 좀 음, 이거 도피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음. 뭐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죠. 그 시도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만나서 말하는 방법도 있고, 요새는 그 커피 쿠폰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네, 문자로 보내주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내가 느끼는 그런 마음들을 행동으로 해보는 게 필요해요. 이제 그 행동하는 방법은 그 부처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때와 장소와 그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시기, 이런 걸 고려해서 유익한 말도 해야 된다.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명상을 해보시면 특히 아침에 깨자마자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내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을 잘 살펴보면서 반대의 말들 엮어서 말을 만들고 그거에 따른 그 결론들을 어떤 행동으로든지
표시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럼 불편한 상황이지만 제가 성탄 카드를 그냥 보냈거든요. 그럼 그게 잘하신 거예요. 행동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잘하신 거예요. 직접적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런 게 쌓이면서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첫 번째는 누구 마음이 변했어요? 상대방 마음이 변했어요? 내 마음이 변했어요? 그냥 제가 행동한 게 변한 거죠. 내 마음이 변한 거잖아요. 음, 그럼 다음에 그 사람 만났을 때 저번처럼 행동하겠어요? 좀 다르게 행동하겠어요? 내가 변했으니까 나도 모르지만 다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전과 다르게 행동하니까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할 때 상대방이 변하든 안 변하든 처음에 관심 두지 마세요. 그냥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 행동에 따라 상대방도 변하기 나름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한두 번 해보고 안 변하니까 그냥 포기해요. 근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요, 선생님 한 음, 가지만 해요. 예, 저는 싸운 사람이라기보다도 일방적으로 제가 좀 당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랬는데 생각하다가 잠이 드는 건 제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럴 그 수도 사람, 있고 무의식적으로 회피한 걸 수도 있죠. 음, 생각하기 싫어서 회피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마음의 정리를 해서 그런가 보네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이제 그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상태에서 내 무의식에 있던 51%를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찾아내서 그걸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데, 사람들이 명상하라 그러면 편안한 거에서 끝나요. 호흡하고 그러면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진척이 안 돼요. 그 편안한 상태의 힘을 가지고 자기 무의식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깔려 있었던 49% 생각들, 어떤 게 있었는지 그걸 찾아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서로 교합시켜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원인을 다 알고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정리를 해서 더 이상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근데 그런 음, 마음은 없어요. 네, 우리 마음은 그 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카오스예요, 카오스. 음, 그 생각이 말로 표현될 때 확정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말로 표현하기 전까지는 혼돈 상태로 있어요.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내가, 아, 저 친구 진짜 나쁜 친구야 라고 딱 말을 하는 순간 그걸로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또는 파괴, 다음에 다른 사람 만나더라도 같은 일도 반복되잖아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명상의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평온히 한 이후에 그 평온한 마음의 힘을 가지고 무의식에 있는 49%의 생각들 그걸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들 그걸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 저는 그래서 너무 일방적이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음. 음, 얘기를 해도 뭐 잘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일방적인 생각만 가지고 단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음. 이런 사람과는 관계 유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저도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그 음.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는 안 보면은 그만인 사람이라서. 저는 그렇진 않고 사회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요번에 관계를 2차, 3차로 연결해 보면서 그걸 극복을 하면 다른 불편한 상황이라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신 건가요? 예, 맞아요. 지금 얘기처럼 음, 내 마음의 힘이 강하면 음, 내 마음의 지혜가 입되어 있으면 음, 어려운 경우도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힘이 약하면 그렇게 상황이 복잡하지 않더라도 음, 내가 그걸 풀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계속 내 마음을 그 개발해가는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정리해버리면 내 마음을 개발할 기회를 한번 놓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해보면
내 마음속에 검은 늑대, 흰 늑대가 싸울 때 내가 응원해야 될 늑대는 검은 늑대도 아니고 흰 늑대도 아니고 제3의 늑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앞에서 얘기한 여행을 잘하는 법 네 가지를 우리가 명상에 활용을 하면은 첫 번째가 건강한 포기로 탐욕, 성내, 무지평균에서 벗어나기. 두 번째가 다르다고 배척 않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 관찰하기. 세 번째가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다름에서 집단 지혜 배우기. 네 번째가 그 김치 준비한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힘들 땐 호흡 등에 단 내리고 쉬었다 다시 하기. 이건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오늘은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끝낼까요? 질의응답 좀 더 하고 끝낼까요? 자, 오늘은 명상으로 세상 바꾸기 네 번째 여행처럼 명상하면서 집단지혜 깨우기 그런 주제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그 사티파타나 그 아라치렌 명상 그거를 여행을 빌려서 그 쉽게 풀어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 과정을 이해를 하면은 이 사티파타나 과정을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사티파타나만 얘기하면 그냥 어려워요. 그리고 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관찰 또는 알아차림 관찰, 마음 챙김 이런 말을 듣고 그런 명상을 해볼 때는 항상 여행 같은 경험을 떠올리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소감들 얘기하시면서 정리해 봅시다. 저 같은 경우 2주 동안 못 듣고 오늘 들어왔는데요. 예, 그 답답했던 거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편하게 음, 이해가 됐고, 아직 관계를 제가 더 시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서는 다 음, 만류하거든요. 근데 제 음, 성격상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음,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고, 음, 그날도 그냥 아주 사소한 이야기를 전달했다가 그 다음날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은 음, 상황이었거든요. 음, 근데, 어, 거의 띠 아래 친구예요, 저보다. 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크고, 저렇게 까칠해서 주변에 한 사람도 못 남을 텐데, 음,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 저도 저가 어떻게 해결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어쨌든 오늘 큰 도움 됐습니다. 예. 그 기억하실 게 이런 상황이 내가 싫다 그래서 다음에 안 만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살다 보면 예, 비슷한 상황보다 더 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를 생각하셔가지고 자기 변화를 시도하시는 거, 그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자, 다른 분도 질문 있으면 하세요. 아,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사이가 안 좋은데 내가 말을 잘못했거나 그 음,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거나 싸웠거나 할 때 음, 바로 음, 이렇게 눈을 감고 저기 그 사람과의 감정이 어떻지? 그러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음, 음, 엮어가지고 있다가 아니면 좀 휴게실에서 뭐 커피를 마시면서 명상 비슷하게 했다가 음. 나와가지고 하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충분히 도움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생활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예, 그 상황에 있는 한 변화하기 어려워요. 그냥 커피 마시는 거, 그것도 도움되지만 커피 마시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지금 배우신 거를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관계를 만났다. 근데 내 힘이 딸린다. 그러면 우리가 이완호흡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마음의 힘을 기르고 돌아와서 다시 상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이완돼 있고 내 마음에 힘이 보충됐으면 표정이 달라져요.
몸짓이 달라져. 상대방은 그걸 알아. 근데 내가 그 상황에 있는 한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이런 명상했던 거 기억해서 해보시고 그러고 자기 그 마음의 힘을 길러서 상대하시면은 그 달라질 수 있어요. 사실 요즘 들어서 명상을 하면서 음, 그것이 이렇게 말을 탁 쏴주고 싶은데 음, 조금 멈칫하는 경향이 이제 생겼거든요. 음, 그러면서 그걸 이제 어디 화장실에 가거나 밖에 나가거나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음. 보는 사람 앞에서 이게 이렇게 멈칫하는 경향이 요즘 들어서 예, 느끼거든요, 제가. 그렇죠. 그때 호흡하시거나 아니면 잠깐 한 몇 걸음 걸으세요. 걸으면서 걷기 명상하시면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쏘아붙였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성인의 1단계가 바로 사과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하시면 그냥 속말로 하세요. 속말로 아 미안해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네. 이렇게 속말로 하세요. 속말로 하시고 바라보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힘이 생겨서 다른 표정이 나와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바로 사과를 못하면 속말로 하세요. 속말로 한 다음에 다시 대화를 시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더 용기가 있으면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면 훨씬 더 좋은 거고요. 어.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뭐 아까 늑대 얘기 나올 때 있잖아요. 음, 뭐 두 마리 늑대가 나왔었는데 음, 좀 그거 보면서 떠올랐던 게 정치인들 있잖아요. 음,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좀 대립구도로 이렇게 상대편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을 사람들이 가지잖아요. 그게 좀 허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음, 얼핏 해봤는데 그 감정이라는 게 원래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명상을 통해서 그런 걸 좀 씻어내고 음, 뭔가 사람에 대한 평가나 감정을 벗어나서 음. 공공선 이런 거 중심으로 어느 게 바른 길인가 뭐 명상을 해가다 보면 안 좋은 감정이 좀 씻겨져 나가지 않을까. 뭐 그리고 어제 영화를 봤는데 영웅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음. 안중근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도 보면 사실 일본 사람 좋은 사람도 많고 한데 뭐 욕을 많이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협한 그런 감정도 되게 많고 역사적으로 그런 걸 좀 씻어낼 만한 것도 명상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예, 해서 맞아요. 맞아. 아까 그 검은 늑대, 흰 늑대. 세상은 검은 늑대, 흰 늑대만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여러 종류의 늑대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힘이 강하면 다른 늑대를 지원할 수도 있고, 마음의 힘이 강하면은 어떤 것도 조절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 마음에 힘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관건이에요. 내 마음에 힘이 있으면 그 나쁜 늑대도 조절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힘이 없으면 막 휘둘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운동한다고 하는 거, 다 내 마음의 힘, 조직의 힘을 길러서 그 힘으로 세상을 바꿔보자. 이런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흰 늑대, 검은 늑대는 선악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은 선악으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선악도 내가 마음의 힘이 강한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주 강하면 세상은 덤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더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마음이 약하면 세상은 더 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힘을 어떻게 기를 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매번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그때 그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이게 필요한 거죠. 그 모험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어려운 데 가잖아요. 살면서 어려운 관계를 만났을 때는 그게 굉장히 그 귀중한 기회인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은 내 마음의 힘이 강해야 되고 내 마음의 힘이 강해지려 그러면 내가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러면 아까 그 호흡이 명상이잖아요. 저 음, 같은 경우는 제가 해결하기 힘든 일이라든지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는 이거 음, 뭐예요? 제가 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음. 그런 질문을 스스로 혼자 속으로
하거든요. 음, 저는 이제 하느님한테 하는 질문인 음, 거죠. 음. 그럼 그것도 아까 호흡하는 그런 과정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 뭐예요? 물어볼 때 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네. 뭔가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내 판단이 아니고 그분의 판단이 뭔지 그렇죠. 질문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차이는 우리 음, 어릴 때는 엄마 찾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엄마가 어떻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걔가 그렇죠. 크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판단이 생기는 거잖아요. 더 크면 내 안에 있는 집단 지혜를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끄집어내고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불러서 마음이 편해지면 그거 다 명상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기도할 때 그분에 매달리지 말고 기도한다면 그냥 기다려보자 한번. 기도한 다음에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서 해답이 나오는 거죠. 즉 그렇게 결론은 하시면 제가 행하는 거죠. 응? 그렇죠. 여행할 때 김치 얘기했잖아요. 그 피곤하고 힘들 때 김치 먹으면 그냥 싹 씻어져요. 호흡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도 일종의 김치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걸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는 그걸 제일 손쉬운 방법으로 그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 저도 아까 하다 뭐 명상을 하다 느낀 건데 음, 누구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머릿속에 계속 누구랑 대화하듯이 이렇게 몰두가 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음, 명상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음. 건가요? 아무튼 그게 뭐가 연상하는 건데, 그걸 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한 발 떨어져서. 그러면서, 아, 저거 누가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 그걸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얘기하고 있구나.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홍정희 씨가 오늘 처음 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땠어요? 제가 오늘 처음 발견해서 음, 늦었지만 음, 1회부터 적혀 있는 주제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음, 뒤늦게 들어와서 좀 죄송하고요. 음, 그렇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좋았냐면 음. 감정이 1분 30초밖에 안 간다고요? 예, 네,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그래서 밝혀져 있어요. 네, 감정이 지속된다라는 거는 음, 결국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음, 지속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음, 그렇구나. 그런 발견이 너무 좋았습니다. 음, 네, 그 감정에 그냥 바라보고 1분 30초면 내가 딴 데로 갈 수 있겠구나. 아니면 그 안에라도 음, 딴 데로 음, 갈 수 있겠구나. 음. 결국 이게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 네. 감정이 음, 일어나면 몸에서 호르몬 같은 걸 분비해요. 네, 그 신경물질을. 그 네. 신경물질의 유효기간이 1분 30초예요. 예, 한 네. 번 화를 내면 1분 30초용 신경물질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소모되면 끝 거예요. 근데 왜 계속 감정이 생기냐? 내가 화낸 걸 다시 떠올려 또 생각해요. 그럼 1분 30초가 또 나와요. 그걸 또 떠올려 또 생각해요. 그렇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아, 1분 30초 끝날 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사라져요. 그 감정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그 감정은 이미 과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건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얀마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한 사람이 그 시골 여행 가다가 배고파가지고 망고를 따먹었어. 그때 주인이 쫓아온 거야. 너희 놈, 누군데 내 망고를 따가지고 가? 그렇게 얘기했어. 이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망고를 따먹은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또 주인은 뭐라 그랬어요? 허허 웃고 갔어. 그런 거예요. 응?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화가 났으면 그 다음에 그 화난 사람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라지고 없는 놈을 붙잡고 계속 1분 30초에서 내가 늘려가는 거예요.
그걸 중지하시는 게 명상이에요. 그 중지하기 어려우니까 그때 뭐를 한다? 호흡을 한다. 그러면 좀 쉽게 중지가 된다. 호흡도 하기 어려우면 물이라도 마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분 남았으니까 말씀 안 하신 분들 얘기하고 정리합시다. 네. 저는 우리의 마음은 카오스다라는 말씀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요. 예전에 이제 어떤 비즈니스 관계로 저 사람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공장한테 물어봤더니 형님 그 사람 49%만 믿으세요. 믿지 마세요. 믿으세요. 이럴 줄 알았더니 49%만 믿으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곰곰 생각했더니 믿지 말라는 말이더라고요. 네. 또 이제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NFP에서도 NLP에서 얘기합니다만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저도 모르게 좀 맹랑한 사람이죠. 얘기하고 제가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한 사람의 인격을 한마디로 맹랑하다. 이 표현한다는 게 엄청 무리잖아요. 네. 본원적 마음이라는 뜻도 있는데, 일단 입으로 뱉고 나면 인지 부조화가 생겨서 그걸 강화시키면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51대 49의 마음, 카오스의 마음이 아주 깊이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힘이 강하면 상대방도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마음이 약하면 상대방이 더 안 좋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상대방과 나하고는 하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상대방 탓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쁘면 거꾸로 내가 약한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게 보면 거꾸로 내 마음이 좋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는 싹 빼놓고 상대방만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실용적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 태도가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거는 실용적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세상이 워낙 조건 따라 막 변하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악 판단, OX 가지고는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실용적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지금 내 상태가 편한 상태냐 아닌 상태냐 그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판단은 달라진다. 그걸 늘상 기억하시면 좋아요. 영상으로 좀 감기나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예.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마음, 정신이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러거든요. 자기 마음이 편하고 고요하면 몸에서 몸에 좋은 신경물질, 호르몬 이런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피곤하시면 제가 알려드린 거 바디 스캔 있죠? 축하하시는 거 그거 한번 하시고 나면은 훨씬 편해져요. 그걸 이제 요즘 그래서 예. 응? 자주 한다고요. 예, 자주 하세요. 자주 하는 게 이게 마음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그 편해진 마음이 여러분 몸에 유익한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그 물질이 좀 더 병을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걸로 명상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건강 조심하세요. 예. 노 대표님 빨리 건강 회복하세요. 예, 예.